이거야. 무서운 거야? 약간 좀 세요.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Healthy together. 아내가 죽고 딸아이는 말을 잃었다. Happy together. 아내가 떠나면서 남긴 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병원비. 화면 밝기 살짝 못 낮추나? 이거 화면 밝기? 어때? 어때요, 여러분? 전이 낫나요? 후가 낫나요? 에? 그냥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까? 그냥 하자. 자, 읽을게요. 에이! 아내가 떠나면서 남긴 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병원비. 나와 딸은 빚더미에 주저앉았다. 야, 원핑아. 네? 야, 진짜 빚더미에 주저앉은 표정이냐? 됐다. 맞아요. 무서운 거 맞아? 맞아요. 하루하루 빚쟁이들의 독촉에 쫓겨 도망다니기 급급했으며 그 비참함은 말로 이룰 수가 없었다. 아이씨, 계속 눌리네 이거. 네. 가장 괴로웠던 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아내가 죽었을 때도, 그 때문에 딸이 실어증에 걸렸을 때도, 지금처럼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닐 때도 손을 꼭 잡아주는 것 외에는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아, 그런 나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우연이었다. 일부 입구. 그날 빚쟁이들을 눈에 피해 도착한 곳은 으슥한 숲의 한 폐가였다. 꼬르르르. 배고파? 응.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먹을 거 찾아볼게. 지아씨를 찾았다. 버려진 통조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무슨 냄새야 걔? 하지만 지하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통조림 따위가 아니었다. 뭐야? 거대한 금속 재질의 육면체. 이런 물건이 왜 폐가 지하실에 있는 것인지. 뭐야 이게? 금고인가? 아니면 초소형 방공호? 무엇에 사용되는 물건인지 도저히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양쪽 면엔 원형 문 같은 것이 달려 있었는데 그 아래 각각 입구와 출구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쓱, 손을 가까이 내밀자 찡 치컥 입구가 자동으로 열렸다. 입구를 통해 들여다본 내부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금고나 방공호 따위가 아니라는 것만 확실했다. 투박해 보이는 것과는 달리 매우 정밀한 장치인 것 같았다. 복잡한 기계 같은데. 자동으로 개폐되는 문과 그 내부만 봐도 그랬다. 응? 바닥에 놓인 종이가 눈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었을까? 응? 웬 종이가 굶주린 자여 짐승을 바쳐라. 황금을 줄 테니 표독한 자여 인간을 바쳐라. 더 많은 황금을 줄 테니. 이게 뭐야? 짐승? 황금? 인간?
이게 무슨 뜻이지? 아무 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상은 정확히 빗나갔다. 척, 어? 찡. 어라? 툭. 맙소사. 이건 진짜 금이잖아. 파리가 들어가니까 황금이 나왔어. 문자 그대로였다. 황금. 상자의 입구에 들어간 유기체는 금덩이가 되어 출구로 나온다. 이것이 어떤 원리, 구조로 작동하는 것인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을 절반 정도 갚았다. 쌀기계다. 폐가 주변에 집을 하나 구했고 딸이 끼리는 거르는 일 따위는 더 이상 없었다. 아이는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다. 어쩌면 실어증도 곧 호전되어 이제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마을의 길고양이와 들개들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이유를 아는 자는 오직 나뿐이었다. 슈, 툭, 찌, 툭. 황금. 딸을 학교에 보내고 싶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싶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었다. 표독한 자여, 인간을 바쳐라. 더 많은 황금을 줄 테니 난 절대 발을 들여선 안 될 영역을 넘보기 시작했다. 재물. 저기 배고프시죠? 니쇼. 저는 노숙자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수프와 잠자리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공짜 수프? 네네, 공짜 수프요. 따라오시죠. 이런 폐가에 푹! 공짜 스프 좋아하시네. 툭툭툭. 훨씬 많은 양의 황금.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종이에 적힌 그대로였다. 나는 늦은 밤, 그것도 신원불명의 노숙자들을 상대로만 일을 진행했다. 유인 후 방심시킨 뒤 뒤통수에 망치질 한 번이면 쉽게 기절시킬 수 있었고 그 몸뚱이를 상자의 입구에 밀어넣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자, 들어가자. 살인을 저질렀다는 자각조차 희미했다. 황금엔 시선뿐만 아니라 죄책감마저 앗아가는 힘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발각되면 큰일이었기에 타인은 물론이고 딸에게도 의심받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1명, 2명, 3명. 쌓여가는 황금. 딸, 우리 이제 곧 이사할 거야. 이 집보다 훨씬 넓고 좋은 집으로. 우리 딸도 좋지? 그런데 그 미치광이를 만난 것은 새벽의 일이었다. Imagine me and you, I do. I think about you day and night. 뜻밖의 횡재였다. 거리 곳곳에 노숙자로 변장한 형사가 깔려 요즘 금벌이가 시원치 않았는데 그자는 한눈에 봐도 미친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자, 냄새나는 손목을 잡아 끌었고 그는 별다른 정 없이 나를 따랐다. It's only right to think about the girl you love and hold her tonight. So happy together. 노래 좋네요. 죽으셨지만. 으차. 그때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꽉! 아이 씨발. 상자에 빨려 들어가는 도중 의식을 되찾은 것이다. 처절한 몸부림. 고통에 못 이겨 팔로 허공을 미친 듯이 휘젓고 있었다. 망치로 기절시킨 다음 우겨 넣을까도 생각해봤지만 옷자락이라도 잡힐 시 같이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었다. 비명을 내뱉는 그를 나는 지그시 노려보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 지가 별 수 있겠어. 힘 빠지면 끝이겠지. 지하실을 울리는 비명이 작게 새어나와 새벽 바람에 섞였다. 미친 새끼. 곱게 들어갈 것이지. 어디서 바락이야?
1시간 뒤에 와야지. 그때쯤이면 금으로 변해 있을 테니까. 우리 애기는 지금쯤 자고 있으려나?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설마. 내리에 스치는 불길한 예감. 나는 다시 폐가를 향해 미친 듯이 뛰었다. 딸이 있었다. 새어나온 비명소리에 이끌려온 것일까? 왜 눈치채지 못했지? 울먹이던 아이가 갑자기 그 광인에게 다가갔다. 빨려 들어가는 그를 어떻게든 구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을까? 안 돼! 다가가지 마! 칵! 늦었다. 아이는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광인과 함께 상자에 빨려 들어갔다. 안 돼! 안 돼! 시발! 뱉어내! 뱉어내라고! 상자는 뱉어냈다. 투둑! 반짝이는 2인분어치의 황금을. 2부 출구. 나는 밤 미치광이가 되어 상자에게 달려들었다. 망치, 드릴, 절단기 모든 공구를 써보았으나 상자를 분해하기는커녕 흠집조차 낼 수 없었다. 딸아이의 미소가 스쳤다. 가슴을 짓누르는 분노와 후회. 견딜 수 없었다. 내 딸을 내 딸을 돌려줘. 금달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상자를 향해 들고 있던 금덩이를 이는 힘껏 던진 그 순간 찡! 출구가 입을 열었다. 출구가 삼킨 것은 황금, 입구가 뱉어낸 것은 찡! 파리와 고양이. 상자 안에 들어갔던 짐승들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금덩이를 출구에 밀어 넣었다. 금이 들어가자 입구에서 고양이와 들개 한 마리가 나왔다. 생존할 수 없었을 텐데 눈앞에 들개는 상자에 넣기전 모습 그대로였다. 입구에 유기체를 넣으면 출구로 금덩이가 나온다. 그럼? 반대로 출구에 금덩이를 놓으면 입구로 들어갔던 유기체가 나온다. 즉, 끝난 게 아니었다. 구할 수 있어. 딸을 구할 수 있다. 괴이했던 것은 들깨가 나온 고양이의 상태였다. 등에 날개가 달려 있었다. 벌레처럼. 머지않아 나는 굉장히 절망적인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상자 안으로 들어갔던 존재들은 입구를 통해 나올 시 원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섞여서 나온다. 신체의 일부분이 무분별하게 뒤바뀐 채로 나오는 것이었다. 맨 처음 나온 고양이도 겉으로는 멀쩡히 보였지만 근육이나 내장 등 일부분이 벌레나 들깨 혹은 노숙자랑 뒤섞여 있었을 것이 분명했다. 섞인다라. 딸은 무엇이랑 섞인 걸까? 불안감이 스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딸을 상자 안에서 꺼내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 이젠 반대로 미친 듯이 금을 긁어 모아야 했다. 또다시 짐승이나 사람을 상자에 넣는 형식으로는 금을 얻을 수 없었다. 추가로 들어간 짐승이나 사람이 앞으로의 딸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금은 팔 때보다 살 때가 비쌌다. 갚았던 빚은 제자리로, 아니 배가 되어 돌아왔다. 나는 내 장기, 심지어는 한쪽 눈까지 팔아가며 금을 긁어모았다. 오직 딸을 구하기 위해서. 재회. 여긴 어디야? 내 공짜 스프는. 응? 내 팔이! 살려. 노숙자들은 입구에 나오는 족족 모조리 쳐 죽였다. 발설의 위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분노가 컸다. 뒤져. 이유 없이 방황하는 터질 듯한 분노. 그리고 마침내 내 딸을 상자로 끌고 간 미치광이 노숙자의 차례가 왔다. 노래 좋아하던데 한 곡 불러보시지? 어? 이 씨발 새끼. 퍽. 복수의 성취. 타격감이 채 가지지 않은 손. 그 끝에 감도는 곳은 짜릿한 통쾌함 뿐이었다. 이젠 딸이 나올 차례.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고양이의 머리를 달고 나왔던 한 노숙자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입구에서 나오는 딸의 모습이 그 이상 전에 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찡 치크. 마침내 아이가 나오고 우려는 말끔히 날아갔다. 내장이나 근육의 일부가 바뀌었을 테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딸이 내 품 안에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크나큰 기적이었으니까.
난 알 수 있었다. 이 자그마한 어깨, 발그레한 볼살, 떨리는 숨결,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아빠가 미안해. 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못난 아빠가 미안해. 우리 딸. Imagine and you, I do. I think about you day and night. It's only right to think about the girl you love and hold her tonight. So happy together. 딸이 죽었어. 와, 이거 쳐 죽이는 모습 다시 보자. 이 딸을. 말도 안 함. 딸은 실어증에 걸렸어. 딸은 실어증이에요. 죽은 노숙자가 딸이었던 거지. 이거 한번 볼까? 이것도 재밌어요. 뻔한 스토리와 귀여운 그림체? 이게 뻔한 스토리라고? 진짜 개재밌는데 이거 한번 볼게. 아이고. 태어날 때부터 저는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저도 요즘 코가 막혀가지고 냄새가 잘 안 맡아져요. 의사가 말하길 코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 코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후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에 장애라는 모양입니다. 뇌에 문제가 있어서 냄새를 못 맡는데. 치즈케이크의 달콤한 냄새, 숯불에 열기 섞인 탄내, 생선의 짠 비린내, 평범한 사람에겐 일상인 그 냄새들을 저는 모릅니다. 여태껏 냄새라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요. 멈칫. 그런 제가 난생 처음으로 향기를 맡았습니다. 남매 꽃집. 어느 꽃집 앞에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이 코에 닿자 냄새가 번뜩, 눈이 번뜩 뜨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냄새라는 것을 알았어요. 꽃집 안으로 들어가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꽃이 진짜 많아. 가게 한켠 구석진 곳. 꽃들이 있더군요. 싱그러운 꽃들이 아니었습니다. 시들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구석에 따로 모아둔 걸 보니 파는 물건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손님과 꽃집 주인이 나누는 대화에서 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장, 저쪽 구석에다 화분 쌓아둔 건 뭐야? 아, 그거요? 죽은 꽃들이라 버리려고 한데 모아둔 거예요. 죽은 꽃. 하지만 분명 냄새가 났습니다. 다른 꽃들에겐 향기가 나지 않았는데 죽은 꽃들에게선 향기가 났어요. 난생 처음 맡아본 냄새. 장님이 처음으로 하늘을 보고 농아가 처음으로 시냇물 소리를 듣는다면 이런 기분일까요? 저는 가장 짙은 향을 풍기는 꽃을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꽃을 얻고 싶었습니다. 아니, 얻어야만 했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제가 어째서 이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지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어차피 버릴 물건이니 그냥 정중히 부탁하면 줄지도 몰랐습니다. 만약 제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거리낌 없이 꽃집 주인에게 부탁을 했을 테지요. 근데
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에 미치지 못하는 덜 떨어진 겁쟁이입니다. 타인과의 대화가 두려워 편의점 알바생에게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삑! 봉지에 담아드릴까요? 손님? 버릴 물건이라면 저에게 주세요. 이 말을 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지. 그런 부탁은 저에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꽃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분은 의외로 묵직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등을 돌려 꽃집에서 정속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꽃을 훔쳤습니다. 죽은 꽃을 달라는 부탁을 하기가 두려워 도둑질을 선택하다니 이것만으로 제가 얼마나 소심하고 뒤틀린 인간인지 아시겠지요? 변명을 덧붙이자면 그때 저는 난생 처음 접한 냄새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화분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자 좁은 단칸방이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았다는 기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째깍!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도둑질, 해선 안 될 짓입니다. 버린 물건이었다고 한들 훔쳐선 안 되는 것이었는데 전 꽃집으로 돌아가 당신께 사과를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비겁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죄를 대면으로 할 순 없으니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편지 내용이었네, 이게. 검색해보니 제가 훔친 꽃의 정가는 5,000원 정도이고 화무는 10,000원이더군요. 편지 봉투 안에 50,000원을 동봉해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만일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시면 죗값을 받겠습니다. 편지지 하단에 주소지를 적어놓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적고 싶었지만 저는 전화기가 없습니다. 남매꽃집 주인님, 죄송합니다. 광춘로 햇살빌라 1층. 꽃도둑. 편지는 잘 받았어요, 꽃도둑씨. 꽃집을 하며 도둑질을 당한 적은 몇 번 있지만 시든 꽃을 훔쳐가는 도둑은 또 처음이네요. 편지로 사과하는 도둑도 처음이고요. 들으셨던 대로 꽃도둑씨가 훔친 그 꽃은 버릴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죽은 꽃은 아니에요. 지금은 시들었지만 꽃도둑씨가 꽃에 사랑을 준다면 싱그러운 활력을 되찾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썩은 잎이 보이면 떼내주세요. 함부로 흙을 뒤엎거나 화분에 충격을 주는 일은 절대 금물. 무엇보다 볕 잘 드는 창가에 꽃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꽃의 친구는 햇살이니까요. 냄새를 맡지 못하는 꽃도둑씨가 어떻게 그 꽃의 향기를 느낀 걸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그 기적을 햇살 가득한 사랑으로 가꿔주시길 바랄게요. 아참, 꽃도둑씨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세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취미는 뭐죠? 여자친구는 있나요? 답장으로 꼭 알려주기. 시든 꽃을 훔쳐간 꽃도둑씨에게 보내주신 50,000원은 돌려드려요. 파는 물건이 아니었으니 돈을 받을 순 없어요. 약간 이렇게 썸을 타게 되는 건가? 꽃도둑입니다. 답신드립니다. 저는 식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소통할 일이 드물어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저는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하지만 이제 훔친 꽃을 친구 삼고 취미로 삼으려고 합니다. 힘 닿는 때까지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대인공포증과 공황장애가 심해서 의사와 제대로 상담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약을 알약으로 바꿔줄까요? 환자분? 그랬던 저에게 힘이 돼준 사람이 있습니다. 간호사 나리 씨였습니다. 나리 씨는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병을 앓든 차별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늘 환자를 상냥하게 대했지요. 그녀에겐 경청이라는 흔치 않은 재능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무시하고 괄시하기 일수인 요즘 세상에서 나리 씨는 언제나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간호사였습니다. 병동의 모든 환자가요, 나리 씨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나리 씨 앞에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저는 꽃집에 자주 가요. 예쁜 꽃들을 보면 향기가 마음까지 스미거든요. 저는 한 번도 꽃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향기를 못 맡아요. 꽃을 봐도 감흥이 없을 거예요. 향기를 맡지 못해도 괜찮아요. 보기만 해도 기운이 나는 꽃도 있으니까. 꽃이 좋은 거라는 걸 나리 씨가 알려줬나 보네. 아, 나리 씨가 있어준 덕분에 저의 병세는 호전되었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되자 저는 병동에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은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나리 씨와 헤어져야 했으니까요. 저는 사실 남몰래 나리 씨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아, 오해는 마세요. 이성으로서 연모했던 게 아닙니다. 나리 씨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냥 사람으로서 경애했습니다. 어느덧 태어난 지 반년이 되어가네요. 저는 나리 씨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근황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나리 씨가 자주 갔던 꽃집을 찾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리 씨를 만나기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꽃을 훔쳐오게 된 거예요. 나리 씨는 종종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당신도 나리 씨를 알고 계시죠? 나리 씨와 당신은 꽃집 주인과 손님에 대한 관계가 아닌 친한 친구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아는 나리 씨는 어땠나요?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겠어요? 꽃집 주인님? 추신, 창가에 놓은 꽃의 향기를 맡으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개를 드니 창 너머로 캐치볼을 하는 어린아이들이 보이네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늘 귀에 거슬렸는데 더는 거슬리지가 않아요. 향기가 마음에 스몄기 때문일까요? 편지는 잘 받았어요. 꽃도둑씨. 나리 언니는 내 친구예요. 친구의 친구는 친구니까 꽃도둑씨도 나도 친구인 셈이네요. 꽃도둑씨도 알겠지만 나리 언니는 정말 꽃같은 사람이에요. 상냥하고 향긋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나는 나리 언니와 맨날 만날 때마다 어리광을 부렸고요. 남들에겐 말 못할 고민과 비밀들을 잔뜩 털어놓곤 한답니다. 꽃도둑씨가 입원했다는 병동에서도 나리 언니는 틀림없이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리 언니가 간호사 일을 그만두었다는 거 알고 있나요? 한 달 전에 퇴직했어요. 나리 언니가 요즘 뭘 하고 지내나 꽃도둑씨에게 근황을 알려주고 싶긴 한데 최근 연락이 좀 뜸해져가지고. 나리 언니랑 연락이 닿으면 꽃도둑씨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 제가 꼭 전해줄게요. 나리 언니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그 언니는 천사 같은 사람이니까. 꽃도둑씨 내 친구에게. 아, 답신드립니다. 칙칙칙. 훔친 꽃이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향기도 더욱 짙어진 것 같고 조언해주신 덕택이에요. 근데 보내주신 편지에서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나리씨가 간호사 일을 그만뒀다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응원하던 가수가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한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근데 한편으론 납득이 됐습니다. 나리씨가 어째서 일을 그만두었는지 짐작가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신병동에 머물 당시요, 나리씨의 몸에 멍을 자주 보았습니다. 환자에게 당한 폭력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앞서 말했듯 병동의 모든 환자가 그녀를 좋아했거든요. 나리씨 앞에선 과격한 환자도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짐작했습니다. 혹시 나리씨의 남자친구가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닐까 하고.
다른 간호사들의 얘기를 엿들어서 알게 된 건데요. 나리 씨의 애인은 평판이 좋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전과자라는 소문도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라는 소문도 있었고, 나리 씨는 아름답고 올곧은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애인은 전 반대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나리 씨를 돕고 싶었지만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환자가 간호사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건 어불성설이니까요. 짐작컨대 나리 씨가 간호사 일을 그만둔 것은 애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서 병동에서 일하기 힘들어진 게 아닐런지. 실은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써도 되나 망설이긴 했는데, 나리 씨의 개인사, 곧 그녀의 명예랑 직결된 얘기니까요. 저같이 음침한 인간이 참견하는 것을 나리 씨는 불편해할지도 모르고요. 나리 씨에게는 꽃집이 그냥 안식처였던 것 같습니다. 꽃과 친구가 있는 안식처 말입니다. 분명 당신은 지친 나리 씨에게 향기를 나눠주었을 테죠. 나리 씨가 외톨이인 저에게 향기를 나눠줬던 것처럼. 그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남매꽃집 주인님께. 편지는 잘 받았어요, 꽃도둑씨? 아, 알고 계셨군요. 나리 언니가 남자친구한테 맞으면서 지냈다는 거. 사실 말이죠, 그 남자친구가 제 친오빠예요. 피로 이어진 제 친오빠. 내가 나리 언니를 알게 된 것도요, 오빠를 통해서였어요. 세상 밝히기 좋아하는 사실이지만 오빠는 술주정뱅이거든요. 술을 어찌나 마셔대는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엔 알코올 병원에 강제로 쳐넣은 적도 있어요. 근데도 중독을 못 고쳤어요. 퇴원 후엔 병원, 두 글자만 들어도 강제 입원 당하는 줄 알고 미친 개처럼 발광을 하게 되었으니 상황은 더 악화됐죠. 그런 인간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랑 사귀다니, 곱씹어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어쩌면 나리 언니가 오빠에게 느낀 것은 애인을 향한 사랑이 아닌 환자를 향한 측은시심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리 언니는 간호사였고 오빠는 병든 환자였으니까요. 있죠. 원래 저희 남매꽃집은요, 부부꽃집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꽃집이었어요. 부모님이 오빠와 나에게 꽃집을 공동 명의로 물려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기를 쓰고 반대했어요. 어차피 오빠는 꽃집 일을 거들기는커녕 술떡 마냥 알코올에 쩔어서 폐만 끼칠 게 뻔했으니까. 꽃집을 물려받을 자격은 나밖에 없는데. 근데 부모님은 기어코 꽃집을 공동 명의로 물려주셨죠. 다시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아요. 단지 혈육이라는 이유로 내 쓰레기랑 내 인생을 묶어버리다니.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허구한 날 술만 처먹고 사고만 치고 다니는 오빠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나리 언니가 나보다 더한 고생을 했어요. 오빠는 술만 마셨다 했으면 나리 언니를 때렸거든요. 보다 못한 내가 신고를 한 적도 있는데 나리 언니는 변명을 하며 경찰관을 돌려보냈어요. 경찰들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았을 텐데. 하지만 당사자가 아무리 없었다고 우기니 별 수 있나요? 어째서 나리 언니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감싸주는 걸까요?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꽃도둑씨도 알고 있듯이 나리 언니는 꽃집을 자주 찾아왔어요. 건물 1층은 꽃집이고 2층은 내 집인데 우린 주로 2층에서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이야기가 좀만 길어지면 어김없이 오빠가 찾아와서 나리 언니를 끌고 갔어요. 오빤 집착이 과했어요. 나리 언니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불안해했죠. 언니 오늘은 안 왔어. 나리 언니가 오지 않을 날도? 거짓말하지 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오빠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찾아와서 여자친구 어딨냐고, 어디 숨겼냐고 윽박지르며 집안을 쥐잡듯이 뒤지곤 했어요. 없다니까? 장롱을 열고 침대 밑까지 훑으면서 그런 일이 잦았답니다. 나리 언니 너무 불쌍하다. 그런데 얼마 전 나리 언니가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어요. 눈가엔 멍이 들어 있었어요. 나 어딘가 먼 곳에서 숨 좀 돌리려고 해. 한동안 연락이 안 될지도 몰라. 언니는
몹시 지쳐 보였어요. 언니, 오빠 때문이지. 그 쓰레기 새끼 때문에. 네 오빠 너무 미워하지 마. 불쌍한 사람이야. 나리 언니는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영영 떠나버리면 어쩌나 무서웠지만 나는 언니를 붙잡지 않았어요. 나리 언니가 도망치듯 떠나는 건 전부 우리 오빠 때문이니까. 그날 오후 오빠가 꽃집으로 찾아와서 또 패악질을 부렸어요. 어딨어? 어디 숨겼냐고. 어? 나와. 내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나리 언니는 이미 떠난 뒤였죠. 오빤 애인이 자신을 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나 봐요. 아직도 내가 나리 언니를 어딘가에 숨겨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나리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꽃도둑씨? 사실 나는 나리 언니가 사실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원래 오빠는 남복했지만 요즘은 아예 정신이 나가버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오빠가 저런 상태에서 당장 나리 언니를 만난다면 차제력을 잃고 뭔가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되겠지만 힘들고 괴로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네요. 하지만 꽃도둑씨가 있어서 조금은 힘이 나요. 우리가 주고받는 이 편지 나에겐 따뜻한 위로가 된답니다. 마음을 담아 내 친구 꽃도둑씨에게. 답신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읽고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나리씨는. 궁지를 내문 애인이 원망스럽지만 그가 당신의 친오빠라고도 하니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젠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돌아와 보니 창문이 깨져 있던 거예요. 창가에 놓은 화분도 박살나서 꽃과 흙이 여기저기 널브러졌습니다. 땅바닥엔 야구공이 있었습니다. 바깥 공터에서 캐치볼을 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향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내가 맡을 수 있었던 유일한 냄새, 방 안을 떠돌던 그 기적이 떠난 겁니다. 화분 파편을 치우자 끔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훔친 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방금 전엔 뉴스 속보를 하나 접했습니다. 속보, 토막 시신 발견, 신원 파악 중 젊은 여성으로 추정됐는데요. 근처 야산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속보입니다. 속보를 듣자마자 뜬모를 불안감에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항 올 줄라도 다시 먹어야 하는 걸까요? 하루빨리 나리씨와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매꽃집 주인님께. 언니가 죽었어요. 장례식에 와주세요. 꽃도둑씨. 언니가 죽었다. 개인기록. 나리씨의 장례식에 다녀왔다. 야산에서 도망난 젊은 여성의 시체. 그건 나리씨였다. 시체는 전신이 토막나 있었고 머리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때문에 신원 파악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나리씨의 애인이었다. 그는 전과 5범, 선망, 부정망상, 분노조절장애, 알코올성 정신장애에 시달리는 중증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도 사라진 나리씨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혐의를 씻을 순 없었다. 그가 나리씨를 자주 폭행했다는 건 공공연연한 사실이었고. 또 꽃집 갔냐? 답장 안 해? 거기 꼼짝 말고 기다려. 딴 데 튀면 죽여버릴 테니까. 문자로 살해 협박을 한 적도 있었다. 의처증이 심해 만취한 채로 꽃집에 찾아와 폐악질을 부리곤 했다는 것도 여동생이 증언을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현장 감식으로 밝혀졌다. 루미놀 검사를 통해 그의 집 욕조에서 죽은 피해자의 혈흔을 발견한 것이다.
애인을 살해한 후 토막내어 야산에 유기한 살인마. 그는 신문 1면을 장식했다. 장례식장에서 꽃집 주인은 울고 있었다. 다가가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나 같은 겁쟁이한테 그럴 용기가 없었다. 제사가 끝난 뒤 발인이 진행되었다. 나는 향기를 맡았다.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내가 남생 처음으로 맡은 향기. 훔친 꽃의 그 향기. 나리 씨의 유해가 잠든 관에서 향기가 나고 있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아, 꼬두둑 씨 목소리는 처음 들어요. 편지에선 부끄럼쟁이 같았는데 얘기 잘하네요. 사람이랑 말하는 법 연습했습니다. 당신이랑 마주보고 얘기하고 싶어서요. 어머, 기뻐라. 그건 그렇고 이 꽃집 이름이 바뀌었네요. 맞아요. 더는 남매꽃집이 아니에요. 오빠, 아니 그 살인마 새끼는 이제 내 삶에서 지워버려야 되니까요. 나리 언니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나리꽃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추모, 좋은 일입니다. 저는 추모 대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생각이요?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제가 어째서 훔친 꽃에서 향기를 맡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향기를 맡았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나리 씨의 퇴직에서부터 시작해보죠. 나리 씨는 간호사 일을 그만둔 후 당신에게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나 어딘가에서 숨 좀 돌리려고 해. 한동안 연락이 안 될지도 몰라. 이 꽃집의 2층, 당신의 집에서요. 나리 씨가 떠난 그날 오후, 그는 어디 있어? 어디 숨긴 거야? 취한 오빠가 와서 나리 씨를 찾으며 난동을 부렸지요. 소동이 일단락된 후 나리 씨를 만나러 갔던 제가 그 꽃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낀 저의 사과 편지를 계기로 나리 씨는 당신과 저는 편지를 통해 나리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걸 할게요. 하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훔친 꽃을 담긴 화분이 깨졌죠. 나리 씨의 토막 시체로 발견된 것도 그 무렵의 일입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나리 씨의 애인이었던 바로 당신의 오빠.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집 욕실 변명에서 나리 씨의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다 지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건가요? 당신은 오빠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꽃을 훔쳤을 때 구석에 놓인 빈 상자 몇 개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 오빠는 알코올 중독자라 이미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당장 급사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었죠. 살충제를 사용하면 그 급사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농담일까요? 당신은 이 꽃집이 남매 꽃집인 게 싫었습니다. 오빠와 경동명의로 꽃집을 물려준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죠. 당신은 쓸모없는 오빠가 빨리 죽어버리고 꽃집이 당신 차지가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오빠는 끈질겼죠. 살충제를 탄 술을 마시고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독국물을 먹었으니 앓긴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알코올 병원에 강제 입원됐던 적이 있어서 의료 체계를 불신했거든요. 그는 술 때문에 건강이 상했다고 여겼고 그런 상태로 또 의사를 만나면 또 강제 입원 당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을 겁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설득해도 유지부동이었겠죠. 나리 씨가 갑자기 간호사 일을 그만둔 건 그런 애인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역이었을 테죠. 폭력을 휘두르는 술 주정뱅이를 간호한다는 거. 나 어딘가에 가서 숨 좀 돌리려고 해. 한동안 연락이 안 될지도 몰라. 근데 어느 날 나리 씨가 어디론가 떠날 결심을 합니다. 언니, 오빠 때문이지. 그 쓰레기 새끼 때문에.
네 오빠 너무 미워하지 마. 불쌍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리 씨에게 진실을 고백한 건 그날이었을 겁니다. 도망칠 필요 없어 언니. 어차피 그 인간 오래 못 살아. 조만간 뒤질 거야. 이번에는 치사량 제대로 맞춰서 먹을 거거든. 무슨 말이야 그게? 치사량이라니. 그 인간 소주에 내가 독한 살충제를 탔어. 요새 몸 자꾸 안 좋다고 지랄하는 거 그것 때문이야. 이제 언니는 나리 씨가 오빠의 곁을 떠날 정도로 궁지에 몰렸다면 복수심 때문에서라도 범행에 동조할 거라고 당신은 믿었겠죠. 언니 그 새끼 때문에 가슴 아리 안 해도 돼. 응? 어쩌면 당신은 나리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기회를 줄곧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리 씨의 반응은 예상에서 벗어났습니다. 미쳤어. 어? 어떻게 가족한테 살충제를 먹여? 어? 벌레니까 살충제를 먹이지. 맨날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사고치고 빚지고. 그게 벌레가 아니면 뭐야?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어? 언니도 그 새끼한테 시달리는 게 지겨워서 떠나는 거잖아. 아니? 난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괴로워서 떠나는 거야. 술을 끊으라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술독에 빠져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괴로워서 떠나는 거라고. 왜 그런 새끼를 동정하는 거야 언니. 죽어 마땅한 새끼잖아. 언니도 알잖아. 죽어 마땅한 사람 같은 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언니 어디가? 그 일을 병원에 데려가야지. 살충제라니. 지금 당장이라도 치료를 받아야 돼. 그걸 당신은 지켜볼 수 없었을 겁니다. 언니, 떠나는 나리 씨를 막으려고 몸싸움을 벌였겠지요. 실수였을 겁니다. 당신이 나리 씨를 넘어뜨린 건. 근데 하필 나리 씨가 넘어진 방향이 1층으로 이뤄진 계단 쪽. 구급차. 구급차를 수화기를 들고 다급히 구급차를 부르던 찰나 당신은 생각합니다. 나리 씨를 병원에 데려가서 살린다면 나리 씨는 오빠가 중독되었다는 걸 의사에게 알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독살 시도가 탄로가 나겠죠. 당신은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근거로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오빠가 꽃집으로 쳐들어왔어요. 내가 나리 언니를 죽게 내버려뒀다면 오빠가 시체를 봤을 거라고요. 아니요. 오빠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이 나리 씨의 시체를 숨겼으니까. 어디에 숨겼다는 거죠? 이곳 꽃집 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빠는 내가 나리 언니를 숨겨준다고 망상해서 장롱소까지 뒤지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수로 꽃집에 시체를 숨기겠어요?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리 씨를 토막냈습니다. 오빠에게 죄를 덮어쓰기 위해 피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죠. 시신을 토막낸 직후 나리 씨의 핸드폰이 울렸을 겁니다. 또 꽃집 갔냐? 답장 안 해? 꼼짝 말고 기다려. 딴 데 튀면 죽여버릴 테니까. 오빠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빠가 꽃집으로 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꽃집엔 시체를 숨길 도구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화분이죠. 당신은 토막들과 피범벅이 된 앞치마, 톱, 비닐, 장갑 등을 봉지에 싼 채로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분들을 1층 구석에 모아두었죠. 뒤늦게 온 오빠가 2층을 샅샅이 뒤졌지만 당연히 나리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았으면 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회방꾼이 나타난 거예요. 희귀한 경우긴 하지만 후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도 특정 냄새만 맡을 수 있는 경우가 있더군요. 지금껏 모르고 있었는데 저 또한 그런 희귀한 경우에 속하더라고요. 제가 맡을 수 있는 유일한 향기, 그건 시체였습니다. 시체 냄새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냄새를 맡은 적 없는 사람이 꽃에서 어떤 냄새를 맡으면 그걸 제가 뭘로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꽃향기라고 그렇게 여기겠죠. 저는 시취를 꽃향기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날 제가 훔친 것은
나리 씨의 머리가 스며진 화분. 화분 하나가 사라진 걸 알고 당신은 얼마나 당황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자신이 살해한 사람이 토막, 그것도 머리 부분이 사라졌으니 미칠 듯이 불안했겠죠. 자수해야 하나? 고민했을 겁니다. 다음날 제가 꽃집 앞으로 두고 간 편지를 보기 전까지는요. 아직 내막을 모르는 꽃도둑, 도둑질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편지. 범행이 들통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으나 마음을 놓을 순 없었습니다. 화분을 돌려달라고 하기 껄끄러운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신이 꽃을 두고 버릴 물건이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고 화분도 값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돌려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제가 수상하게 여기진 않을까? 걱정되었겠죠. 그래서 조금 위험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썩은 잎이 보이면 떼내주시고 무엇보다 볕 잘 드는 창가에 꽃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당신은 제가 출근할 틈을 타 저희 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화분은 창가에 있었죠. 당신은 잘린 머리를 빠르게 회수한 후 야구공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회수한 머리는 다른 토막들과 부패 상태가 달랐습니다. 다른 곳에 유기해야 했죠. 그래서 경찰이 머리를 찾지 못한 겁니다. 계획을 마무리를 위해 당신은 오빠의 집에 가서 빼돌린 피를 욕실에 뿌렸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상황은 의도대로 흘러갔습니다. 오빠는 체포됐고 모두가 그를 범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꽃집은 완전히 이제 당신 차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당신은 제가 나리 씨에 관해서 냄새를 맡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훔친 꽃 냄새와 시치가 똑같음을 깨달은 제가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물론 증거 따윈 없습니다. 전부 억측일 수도 있죠. 그러나 꽃향기와 시치를 연결짓는 이야기는 오로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시든 꽃을 훔친 도둑에게도 죄를 고백할 용기는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용기가 남아있길 바랍니다. 덜썩. 언니. 나리 꽃집. 나리씨, 당신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는데 한 조각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후회를 담아 편지를 써봅니다. 꽃집 주인은 경찰에 자수를 냈고 당신의 머리도 발견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구치소에서 풀려났는데 당일 저녁 저수지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자살한 건지 실족한 건지 내막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훔친 꽃을 앞에 두고 저는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당신 앞에서 당신을 그리워하다니 드리크브만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썩는 냄새가 아닌 피어나는 향기를 맡았음을. 봄, 꽃이 피는 계절이 되었고 당신이 있는 그곳에도 봄이 왔을까요? 어떤 곳인가요? 지친 몸에 따스한 햇살이 닿는 곳인가요? 상처받는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인가요? 우리가 짊어진 아픔, 슬픔, 괴로움 사라지는 곳인가요? 부디 그곳에서 당신이 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시들지 않은 싱그러운 모습으로. 꽃도둑 이야기 끝. 재밌다. 그쵸? 약간 이런 거 쓰려면 똑똑해야 되는 것 같아. 그치? 공포는 아니네. 뭔가 첫 번째 게 조금 내용이 기괴했고 두 번째는 조금 추리물 느낌. 근데 그림체가 귀여운데 내용이 조금 기괴하고 좀 여운이 오래 남죠? 재밌어요 진짜. 몰입이 잘 돼요. 그쵸? 좀 무섭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는 땡큐, 중국어 쉐쉐,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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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